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영서 지역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른 가운데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는 원주가 138 마이크로그램, 횡성 119, 평창 87, 영월 94, 초미세먼지 농도는 원주 61, 횡성 43, 평창 41, 영월 3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돼 등산객 실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22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산림청이 강원도 내에 보유하고 있던 헬기 상당수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보내 진화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원주 산림항공본부에 있는 헬기 6대 중 넉 대, 강릉 산림항공관리소에서 보유한 넉 대 가운데 석 대를 진화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도 장비 20대와 소방관 21명을 의성군 산불 현장에 투입해 화재 진압과 민가 보호, 급수 지원 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폐기물 수거 용역업체와 3개월 근로계약을 맺었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한 직후 계약이 종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 용역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라는 정부 지침 위반입니다. 하지만 지침이 법적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업체를 감독할 지자체도 정부도 소극적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횡성군이 작년 상하반기 작성한 생활 폐기물 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점검표입니다. 근로계약에 맞는 임금을 줬는지, 4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항목별로 점검했다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 여부 항목은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계약기간은 수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했는지 확인하라는 부가 설명도 적혀 있습니다. 횡성군은 해당 지침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점검 계획까지 세웠으면서도 실제 이행에는 소극적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상황을 잘 모르겠다던 횡성군 입장과 상반되는데 취재 이후 노조 측 항의에 다소 소홀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검 목록에는 있는데 점검 결과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실질적으로 알고도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업체가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감독하는 건 지나친 개입이라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저희로서도 좀 어차피 근로자 업주간에 개입하는 그 자체가 좀 조심스럽고. 2021년 고용유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적발했던 고용노동부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횡성군을 지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생활 쓰레기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 경비, 청소, 시설물 관리 등 필수 요소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되고 결국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업체 종사자들의 임금부터 시작한 근로조건이랑 그다음에 안전, 보건에 관한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는 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사회의 중요한 업무를 맡겨야 되고 그럼 결국 우리 사회에도 불안정할 수 있게 가지 않을까. 한편 노동계와 정치권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침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을 거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매년 11월 11일은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의 날 발상지가 원주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농업인의 날 30주년을 맞는 올해 국가 행사는 발상지인 원주에서 열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번째를 맞는 원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오늘 오전 농민과 가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 치앙예술관에서 열렸습니다. 11월 11일 11시 한자 흑토자가 3번 겹치는 날로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과 더불어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삼토 사상에 기반해 지정된 농업인의 날입니다.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건 1996년부터지만 원주에서는 30여 년 전인 1964년 제1회 농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농민운동가 고 원홍기 씨의 제안으로 기념식과 축제를 이어왔고
강원도와 정부의 농민의 날 제정을 꾸준히 건의한 끝에 농업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1964년도 그 당시에는 원성군 농사개량구락부였었어요. 원주시는 올해로 62년째 되는데 그 농업인의 날 발상지가 원주인데 원주에서는 중앙정부 행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농업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는 데 기여한 원주 시민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원주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기 위해 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올해 30주년 농민의 날 국가 기념 행사를 원주에서 열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와 농축협이 주축이 돼 범시민 유치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원주시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에도 건의안을 전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의 선도적인 농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처음 또 시초가 원주에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식 장소는 다음 달 중에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원주시는 삼토 페스티벌과 연계해 행사를 치르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2018 겨울올림픽의 유산,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놓고 관계자들이 긴 수기 끝에 존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가리왕산 일대는 산림정원 중심으로 조성해 산림 생태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 복원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겨울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 여부가 긴 수기 끝에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강원도와 정선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환경부와 산림청, 그리고 전문가까지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훼손된 산림은 최대한 복원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은 산림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식을 갖게 돼서 매우 의미가 있고 특히 이 서명식에서 지역 대표님들, 그다음 환경대 대표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12번 이상 활강 경기장으로 사용한 가리왕산 하부구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 교육, 치유, 휴양, 숲체험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형 정원 조성, 국립산림보건연구원 설립, 2018 겨울올림픽 정선 기념관 건립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케이블카 운영으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 효과를 새로 제시된 대안들이 충분히 대체할 경우까지 운영한다는 겁니다. 또 가리왕산의 복원과 보존, 개발을 둘러싸고 민관학 거버넌스인 합리적 보전, 활용 합의안의 공동 이행 추진단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협의를 기반으로 해서 케이블카 존치 문제가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이 소망하는 산림형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자연 환경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환경단체와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역 주민이 합의점을 찾아내면서 생태 복원의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서 가곡 삼거리 구간 4차선 확장과 서원주역 인근 서곡천 교량을 만드는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과 관련한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2024년 10억 원, 올해 1차로 43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보상 등에 필요한 13억 원을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면서 올해 안에 도로 확포장 공사에 착공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연세대 원주의대가 지난 21일 휴학생들의 복학 신청을 마감하고 복학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신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연세대 원주의대는 복학의대생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일주일간 동영상 수업을 제공하고 수업 중 닉네임 사용 등 수업 참여 학생 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해 보복,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전국 40개 의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재적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어제 열린 코리아컵 2라운드에서 4부 리그 소속의 평창 유나이티드가 2부 리그 경남FC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창원 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경기에서 평창 유나이티드는 경남FC를 맞아 정성준과 박요한, 이재용의 연속 득점으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1라운드에서도 3부 리그팀인 양평FC를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상위 라운드에 진출한 평창 유나이티드는 K리그2 중위권 팀인 경남FC까지 꺾으면서 다크호스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3라운드 경기는 다음 달 16일 K리그2 팀인 인천 유나이티드와 치를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부터 일반 택시까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운영합니다.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로 지역 내에서 이동할 경우 월 5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으로 영월군과 영월택시업계는 오늘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제도를 시행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기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65세 이상 고령층 등까지 탑승할 수 있게 돼 있어 이용 대기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원주 MBC 특집 다큐 바람되어 다시 너와가 제61회 백상예술대상 교양작품상 부문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조재용, 전경록 PD의 공동 연출로 제작된 바람되어 다시 너와는 시각장애인 텐덤사이클 국가대표 김정빈과 파일럿 조선의 동행 바람되어 너와의 후속작으로 레이스 도중 당한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와 기나긴 재활, 일상복귀에 이르기까지 고군분투하는 두 사람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해 말 원주 MBC를 통해 방영된 뒤 제298회 이달의 PD상 TV 지역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유승민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의 퇴임식이 오늘 대관령에 있는 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유 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앞으로 대한체육회장으로서 동계 종목의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히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문체부와 강원도, 관계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재단 출범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을 총괄하며 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가치 확산과 올림픽 정신 계승에 기여해왔으며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되면서 퇴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만종 졸음쉼터 인근에서 차량 넉 대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수습에 시간이 걸리면서 한동안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공사로 인한 정체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